예, 7월의 첫 거래일부터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수 한번 보고 갈게요. 오를 때 자주 봐야죠. 5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57, 3,130선에 근접하고 있고요. 1.8, 코스닥은 0.6%, 코스피 대형주들이 더 강한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관심을 끄는 종목들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골라볼게요.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 머닝입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뜨겁네요. 예, 오늘 우리가 주목할 두 기업인데요.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끌고 올랐다가 또 좀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원익 IPS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부장 가운데 한 종목인데요. 먼저 카카오뱅크를 보려면 이제 인터넷 은행이니까 은행이잖아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은행주들의 영향이 있을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쪽은 가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추이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어제 CBDC 관련된 부분을 약간 중단한다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네. 약간의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카카오뱅크는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더 크죠. 은행 본업보다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주가들이 급등을 했었고, 네. 미국 시장을 보자면 서클이라는 종목이 이제 그 핵심의 중가운데 섰었는데요. 서클에 대한 평가는 되게 좀 극과 극입니다. 목표 주가가 $280를 제시한 쪽도 있고요. 이번에 $80짜리 목표 주가도 나온 리포트가 또 네. 나왔거든요. JP모건인가요? 그래서 극과 극으로 아주 그냥 반토막 이상의 지금 가격을 부르는 쪽도 있고, 지금부터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쪽도 있지만, 근데 목표 주가를 부르긴 했지만 그쪽도 비중 매도로 의견을 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서클의 주가 꽤 많이 너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그런 이슈를 타고 결제주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꽤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 본업의 카카오뱅크를 좀 보자면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이익과 성장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주식이긴 한데요. 그와 비교해서 주가가 좀 너무 급하게 오른 것이 아니냐 생각은 듭니다. 물론 고점 대비 지금 가격이 조정을 받았지 않느냐 생각은 하시겠지만, 현재의 관련된 그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조금은 너무 빨리 올라서 지금은 좀 급하게 좀 비싸게 됐다고 보이죠. 거기다가 본업만 놓고 본다면 최근에 그 정부가 그 가계대출,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규제 대상 가계대출, 주담대나 신용대출 등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가 카카오뱅크인데요. 이 부분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올해 성장 모멘텀이 좀 약화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급등한 주가로 인해서 괴리율이 목표 주가 대비해서도 너무 이제 어느 정도 괴리율이 축소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많이 뻗어나가기가 펀더멘탈로 본다면 조금 어렵다. 물론 이제 수급을 떠나서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수급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주가 갑자기 또 급등을 해버리면 일부 주가가 올라갈 여지도 있지만, 펀더멘탈 상으로 본다면 지금 좀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 중심의 성장 전략도 성과를 보이고 있고, 7월 출시 예정인 보금자리론, 정책 대출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담대나 신용대출과 관련된 정부 정책 규제의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규제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정부가 이제 꺼낸 칼이기 때문에 새롭게 걷어들이기가 바로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 마진이나 수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주담대나 신용대출에 대한 하락,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좀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현재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네요. 오늘 우리 금융주 주가 한번 돌려봐 주세요. 은행이나 증권이나 조정받는 게 아니라 엄청 강세예요. 네, 증권주 5%씩 오르고요. 은행주도 2, 3%씩 오르는데 그 지주사도 강하고요. 아마 대출 규제보다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조금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봤고요. 다음은 원익 IPS인데요. 예, 소부장이잖아요. 결국은 지금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소부장단의 흐름들은 어떻습니까?
네, 하이닉스는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뭐좀 쉬어가더라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맞고 네. 모듈은 삼성전자가 이제는 주목을 받는 시기이죠. 그래서 뭐 소캠이라든지 최근에 파운드리의 약간의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하반기 관련된 뭐 일시 디램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파운드리 쪽의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AMD의 제품이 상당히 지금은 성능 측면에서 엔비디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일부 나오고 있어서 물론 뭐 엔비디아가 아성을 바로 무너뜨리긴 쉽지 않지만 AMD가 어쨌든 전체 점유율이 한 8에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독점적으로 들어간다면 또 이슈는 삼성전자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다. 뭐 하이닉스도 물론 좋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합니다. 하반기에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1비 디램의 전환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장비 출하 증가가 아마 하반기에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원익 IPS가 직접적인 수혜 기대주로서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아마 2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2,270억대, 전년비 47% 급증할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이 210억 원대 정도가 추정이 되면서 흑자 전환 기록이 예상됩니다. 지금 전년과 전분기 대비 지금 대폭 개선된 실적이 2분기에 나올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부분은 삼성전자의 1비 디램 전환 투자형 장비가 본격화 출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모멘텀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고 디스플레이 부분은 중국 고객사 중소형, 대형 OLED 투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나옵니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은 9,2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00억 원대 이상 나오면서 전년비 658%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렸던 디램 전환 투자에 대한 장비 출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올해 재개된 낸드 전환 투자에 대한 장비 출고도 3분기 정도부터 디램 말고 낸드까지 3분기부터 장비 출고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의 또한 메모리와 파운드리 신규 팹형 장비 수주도 내년에 26년도에 본격화되는 새로운 모멘텀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상당히 저점에 형성돼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주요 고객사 삼성전자의 보수적 투자 기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지만 하반기부터 갈수록 26년까지 일단 이러한 장비 투자 관련된 부분들에서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예상된다는 점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로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그렇게 좋은데 소부장따는 사실 그 온기가 아직까지 제대로 반영이 덜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원익 IPS는 비중 확대 의견 주셨습니다. 두 기업을 비교해 봤고요. 네, 시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7월에 전반적으로 조금 쉬었다 가지 않겠냐 싶었는데 7월 첫날 장이 엄청 뜨겁습니다. 포트 전략은요? 네, 뭐 전체적으로 3,100포인트 코스피가 올라왔습니다. 관세 충격 완화 여부가 이제 7월 9일 전후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연준의 불확실성 해소 여부도 사실 금리 인하는 9월 달로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7월 넘어서면 역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먼저 테이프를 끊고 가겠지만 전자가 좀 아쉽게 나오더라도 주가가 빠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이 PBR 1배 미만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여전히 싸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가 좀 주춤한 실적이 단기 바닥론에 대한 이슈를 좀 더 불지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거버넌스 개선의 현실화 여부가 결국 오늘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상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명확해지면서 지주사나 금융지주 이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점이죠.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2,900포인트 정도 코스피 정도면 충분히 조정을 받는 구간으로 보고 있어서 3,000포인트가 살짝 무너지는 그런 거 생기더라도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윗단은 3,100을 넘어서서 뭐 3,200, 300 정도까지 지금 충분히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뭐 밸류단을 봤을 때는 지금 현대차증권에서 3,600까지 코스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주가 부담 때문에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일부 섹터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식,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이런 쪽인데요. 거래대금 증가할 모멘텀을 보유한 또 증권업종,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상법 개정에 대한 지주사나 금융지주 이쪽도 상당히 좋아지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새 정부가 코스피 5천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부르짖었고 5천을 가냐 안 가냐 그 문제보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뭐 세제 개편한 추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중에는 저 PBR이나 네. 배당주의 2차 랠리가 가능한 쪽으로 봤을 때는 고객 예탁금이 지금 70조 원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직도 긍정적인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위 이제 기존 주도주가 우리로 알고 있는 뭐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이런 것들은 여전히 관심, 좀 조정받는다면 관심인 것 같고요. 상법 개정에서 지주사나 증권업종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역시 또 아직 못 오는 쪽이 2차 전지나 자동차나 이런 쪽인데
2차 전지가 이번 주 살짝 오르다가 또 좀 못됐습니다. 역시 그런 쪽보다는 기존의 주도주 쪽으로 힘을 실는 게 맞는 건가요? 2차 전지는 이제 단기 바닥론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에코프로 BM이 2분기 실적이 조금 개선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엘솔이나 에코프로 BM이 2분기에 좀 숫자가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펀더멘탈리 업황에 대한 개선은 아직은 없다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을 쏟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주도주에다가 거래대금 증가 모멘텀에 대한 증권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 PBR 관련 섹터 그리고 키맞추기로 본다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6월 중에 소외됐던 뭐 바이오, 제약바이오라든지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들의 키맞추기가 예.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종목 이야기 모닝 전략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